홍명보 감독이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최대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 1점만 따도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경기. 그런데 남아공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경기 종료 직후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홍명보의 오만이 경기를 망쳤다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주장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결정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손흥민을 뺄 만큼 한국은 강한 팀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6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미 체코전 승리로 32강 가능성을 높여놓은 상황. 이날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 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직전 선발 명단이 공개됐을 때 대한민국 팬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대회 전까지 손흥민은 한국 공격의 핵심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홍명보 감독이 그를 제외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대 체력을 고려해 후반에 손흥민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 선택을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아공을 너무 얕보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한국 팬들은 2014년 알제리전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인업을 보니 손흥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성, 옌스 카스트로프도 벤치에 있었고요. 황희찬이 선발로 나왔지만 최근 폼이 좋지 않았죠. 홍명보 감독은 전방 압박과 높은 활동량으로 초반부터 몰아붙이려 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휘슬이 울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전반 7분, 이강인의 슈팅 하나가 한국의 유일한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는 남아공 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고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죠. 오영규는 고립됐고 이강인은 계속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측면 공격도 전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없는 공격진은 상대 수비를 흔들 힘을 잃었습니다. 남아공은 자신있게 라인을 올리며 한국을 압박해왔죠. 전반 18분, 남아공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승균의 환상적인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의 경기력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단조롭고 빌드업은 답답했으며 선수들 움직임도 맞지 않았죠. 한국은 점점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 아니라 버티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나 봅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손흥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한 번에 투입한 거죠. 이는 사실상 전반전 선발 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들어오자마자 경기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남아공 수비 라인은 더 이상 쉽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훨씬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후반 11분, 손흥민이 정확한 패스를 옌스에게 연결합니다. 전반 내내 보이지 않았던 전진하는 공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강인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주자 공간이 생겨난 거죠. 많은 팬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손흥민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전반도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축구는 가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후반 17분,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한국 수비가 흔들렸고 마세코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남아공의 이번 대회 첫 오픈 플레이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김민재를 빼고 박진섭을 투입했습니다. 득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비수를 더 넣은 선택.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한국의 공격은 완전히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핵심 선수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전반 내내 한국은 공을 가지고도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오영규는 고립됐고 측면에서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진영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고 팀 전체가 답답한 빌드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아공의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반 18분, 남아공의 날카로운 공격이 한국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김승균이 또 한 번 기적 같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 선방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무너질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기력은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선수들 사이의 연계 플레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은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는 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얼굴도 점점 굳어가는 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도 더 이상 이 흐름을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선택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3명의 선수를 교체한 것입니다. 손흥민, 옌스 카스트로프, 그리고 김진규가 그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전반전 선발 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투입된 직후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아공 선수들이 이전처럼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죠. 한국 선수들도 갑자기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후반 11분, 손흥민이 정확한 패스를 옌스에게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단순한 패스 하나가 전반 내내 보이지 않았던 전진하는 공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강인도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자 이강인이 움직일 공간이 생겨난 거죠.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순간적으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축구는 잔인합니다. 가정은 현실이 되어주지 않으니까요. 후반 17분, 남아공의 빠른 역습이 한국 수비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마세코의 강력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남아공의 이번 월드컵 첫 오픈 플레이 골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수비가 그렇게 허무하게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김민재를 빼고 박진섭을 투입했습니다. 득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수비 인원을 늘리는 선택. 이 결정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벤치에서는 뚜렷한 전술 변화나 승부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답답하게 측면으로 볼을 돌리다 크로스만 반복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인 침투와 공간 활용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아공이 라인을 내리자 한국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남아공이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중계석에서도 답답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도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수를 더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끝까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은스 카스트로프가 만든 마지막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아갔죠. 결국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들어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진짜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죠. 패배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졌는지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45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국내 축구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홍명보 감독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을 왜 뺐냐? 이건 전술 문제가 아니라 선수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해외 언론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전반전 내내 남아공에게 밀린 장면을 지적했습니다. 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를 벤치에 앉힌 채 경기를 시작했나? 이 질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손흥민이 들어온 뒤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며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흥민 제외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술 부재였습니다. 전반전에는 공격 방향이 없었고 실점 후에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경기 막판에는 절박함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을 왜 뺐느냐보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경기였느냐는 질문이 더 많았죠. 이번 남아공전은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해서 비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뛸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필요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손흥민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손흥민을 빼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 했는지 끝내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이제 가장 잔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를 벤치에 앉힐 만큼 준비된 전술이 있었나? 그 전술이 있었다면 왜 경기장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나? 이제 한국은 다른 조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32강에 오른다 해도 오늘 남아공전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과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 상처를 딛고 월드컵 무대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가져온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경기 직후부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없이 어떻게 이길 생각이었냐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죠. 일부에서는 이건 감독의 오만이다. 선수를 실험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유럽 매체들은 특히 손흥민 제외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를 벤치에 앉힐 만큼 한국이 강한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과 남미 쪽 매체들은 전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홍명보 감독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기사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전반전 한국의 무기력한 모습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45분 동안 한국은 공격의 방향조차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외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레전드 박지성도 중계 중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비 숫자를 줄여야 한다. 공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죠. 그의 지적은 많은 팬들이 느끼는 바를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죠.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한 번의 결정으로 큰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것은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독의 철학과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도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정말 이 팀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이제 남아공전의 여파는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 대표팀 전체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32강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서 팀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